핸드폰 갑시다. 얘들아, 자, 안녕. 오케이. 현몽 쌍용기죠. 아이고, 근데 이거는 음, 수업이랑 상관없는 일인데 음. 카메라 안 켜져 있는데 왜 카메라에 인사하실 거예요? 엥? 카메라가 안 켜져 있어? 어머나. 네. 이제 켜졌나? 네. 이제 켜졌어. 안녕, 얘들아. 안 켜져 있는지 몰랐어. 네, 알았어. 현몽 쌍용기. 갈래. 근데 사실 켜져 있든 안 켜져 있든 영상 보는 애들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어? 내 얼굴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음. 너도 영상 볼 때 아예 안 보지? 네. 음, 한번 쓰는데 바빠서. 삼대롭게 국문 장편 소설. 아가, 삼대롭게 소설이라 하면은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단어는 3대야, 3대. 1대, 2대, 3대 할 때 3대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3대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편 소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단편 소설인데 3대의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있을 것이고 장편 소설이면서 또 다른 소설로는 현대 소설에서 이제 염삼석의 3대, 아니 제목이 3대야. 이런 게 있는데 삼대롭게 굽문 장편 소설 돼 있고 삼대롭게라면은 가정 소설의 특징, 가문 소설의 특징, 가정 소설보다는 가문 소설의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 교훈적, 낭만적, 음, 주제, 유교적 덕목에 따른 절개와 효성. 그리고 하나 더, 가문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 특징, 첫 번째, sorry. 주인공의 고결한 절개를 보여주죠. 이런 절개를 보여준다, 지조를 시킨다, 요런 맥락이 있으면은, 사대부 유교 도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양반들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다. 요런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이거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맥락의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우리 배웠던 작품으로 춘향전이 요런 맥락이 조금 있죠. 자, 그래서 당대 독자들에게 강한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 두 번째, 가문 중심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죠. 조선시대의 특징인데요.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다.
가족의 명예를 중시했다. 세 번째, 비유법을 통해서 인물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다. 제시된 지문에 이런 게 있다는 소리죠. 어, 이 작품에 지금 실린 부분은 주인공 정소조가 계모에게 모함을 받았고 위기에 처했다가 정혼자 조모와 동생 조성에게 구출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자 조모, 정혼자의 동생 조성. 자, 요렇게, sorry. 정혼자 조모, 아니, 정소조의 동생 조성. 에게 구출된 거,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 말하지 않고 노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긴 하는데, 노비들은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장면, 여기 던져져 있는 장면 자체가 고결한 품성, 절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조모와 주변 사람들이 정서조의 상황을 이해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사실 현대 여성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작품 자체는 고전 소설의 어떤 전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성의 절개, 가문 중심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적 배경이 바탕으로 전반적인 맥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을 보면요. 정소저는 되어 있죠. 정소조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선인으로 나오죠. 착한 사람. 선인과 악인의 대립적인 면모가 보이는데요. 계모박 씨가 악인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계모박 씨가 주인공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인물. 악인으로서 자 정소조와 계모박 씨는 대립적 맥락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서조 아버지가 제가 뭐 지금 녹화 중이니까 욕을 할 수 없지만 정신머리가 없으시다. 왜 계모가 딸내미를 모함했는데 홀라당 계모 말을 다 믿어버립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전공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집에 나와서 숨어 다니다가 도적 만나서 강물에 몸 던지고 요때 자 정혼자 조모와 동생 조성 자 조력자입니다. 정소조를 우연히 발견해서 구출합니다.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지금 소저가 말합니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그 차에게 길가에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승모에게 부끄럽고. 자, 줄 거 볼게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무슨 말이야? 아빠가 지금, 그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그러면 아빠가 멍청해가지고, 여자한테 속아서 딸내미 내친 거 외갓집 가서 말하기가 쪽팔려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요거 우리가 조선시대 스타일로 적으면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시다. 뜻밖의 저 공자 만나 내가 차마 사실 말해서 부끄러움 더하겠냐. 은인의 덕이 상가 받아갔다. 음, 관련 한자 선어. 자, 각골낭만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지. 너의 은혜를. 비슷한 거 뭐 겨울초본 이런 거 있죠.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을지언정 뭐 이런 그 관련 사자성어 기억나죠? 음. 네. 차마 근본을 알게 돼 저 집에서 자 우리 집에 허물을 알게 되면 부끄럽게 될 것이다.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부끄럽게 될 것이다. 자 바로하고 친정 가문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음. 아직 결혼을 안 하긴 했지만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 떠돌아 다니다가 서울에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부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조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다. 생명을 구해주는 애 몸소 사람은 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병난 춘행이 군분을 이르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 상의하여 말하였다.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공자를 만났으나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해서 소재 빈년가에 어느 날 이루겠는가? 봐봐. 병난과 춘행이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 우리 주인과 노비는 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소저가 주인이고, 맞지? 노비가 얘들이지. 맞나? 이해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나타내는지를 잘 봐야 돼. 지금은 아직 애기들이고 1학년이라서 굉장히 단순한 고전 산문을 던져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전 산문의 어휘도 어려운 게 나올 것이고 내용도 복잡한 것들이 섞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복잡하면 아주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스토리 뭐 드라마 저리 가라 뭐 이런 내용도 꽤 나옵니다 생각보다. 고전이 진짜 재밌어요. 굉장히 흥미롭고, 이것 때문에, 뭐고 때문에 전문을 찾아 읽게 돼버리는 이런 고전도 있거든요. 약간 이게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다가. 그래서, 우리 주인과 노비를 어디에 의지하고 소재백년간에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가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서 자, 조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걸 봐야겠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정서조가 조공자와 혼인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약혼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아니,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안 한 거지. 결혼할 사이인 거지. 그런데, 자, 이 결혼 못하게 되면, 어,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왜냐면 여자들은, 요 시대의 여자들은 혼인 말만 오고 가도 거의 결혼한 상황이야. 남자들은 이거 파토내도 그게 안 돼. 흠이 안 돼. 근데 여자들한테는 흠이 되는. 그렇죠. 제가 요즘 빠칭코라는 소설을 좀 밤마다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고 너무 슬프다. 분명히 시험 기간 너인데 왜 내가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인가? 어쨌든 시험 기간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그래서 책을 아예 안 읽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너무 쌓여가지고 책을 좀 읽고 있거든. 근데 파친코가 진짜 재밌어. 시험 끝나고 한번 읽어봐.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 이런 맥락, 여성의 어떤 지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초반 한 1권, 2권 중에서 1권의 반 정도 초반 반이 이제 그런 맥락이 좀 다뤄지고 있고요. 조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다. 이에 조공자가 안전에 나가 말하였다. 우리 소적께서는
타양에 떠돌아다니다가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셨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줘서 목숨을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소적께서는 엔태산 같으나 몸소 사례치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까지 체크.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첫 번째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누가 하는 말이야? 병난과 춘행이 하는 말이야, 일단. 맞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조공자에게 하는 말이야. 맞지? 그리고 우리 소저는 그러니까 정소저죠. 타양에 떠돌아다니라 친척을 찾으러 왔다. 자, 소저 상황. 첫 번째 타양에 떠돌아다녔어. 두 번째 친척 찾으러 왔어. 세 번째 도적을 만났어.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생명 구해줌을 받았지. 아이고, 5번이네요. 그 다음에, 은혜가 태산 같아나 몸소 사이지 못함을 아래라 한다. 감사 인사를 지금 대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파트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두 번째, 이 얘네가, 그 A 파트의 화자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뭐냐. 일치 문제 나올 수 있지. 세 번째, A 파트 화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감사의사를 대신 전하는 것이다.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으시면 다 돼요. 너희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허투루 읽으면서 대충 보니까 틀리는 거세요. 읽기 속도 자체는 지금 많이 높여야 되는 게 맞지만 정확도부터 높여놓고 속도로 가셔야 돼요. 속도 높이고 정확도 높인다는 건 말이 안 돼. 애들 자꾸 선생님 그럼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이야기를 하거든.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너희가 꼭 선행해야 되니까 너희가 꼭 읽어야 되는 그러니까 글자나 단어들을 뛰어넘어 버리면 무슨 그게 되냐면, 그거는 너희의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할 것 싹 다 하면서 꾸준히 그걸 다 연습을 해야 속도도 빨라져. 알겠지? 계속 빠뜨리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확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속도를 서서히 빨리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계속 빠뜨리면서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 정확도를 다시 넣으면 속도가 느려져. 그러니까 이건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착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속도가 안 중요하다, 시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시간 중요해. 시간은 중요하지만 평소 공부할 때는 그러시면 안 된다. 평소 공부할 때는. 시험 칠 때는, 너희가 최대한, 시간 내에 풀어야 하지만, 평소 공부할 때는, 물론 제가 그래서 그 모의고사 최선을 다한 시간제라 그러잖아. 너희가 몇 분을 줄여야 되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야. 근데 그걸 제대로 안 재고 저 1시간 20분 재서 풀었어요 하는 순간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문제를 풀면서 뭔가 사고의 프로세서가 빠진 상태로 푼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푸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를 쓰고 문제를 풀고 그 시간에 재면서 그 시간을 줄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조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고 조공자의 마음 보이죠? 그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마음속 깊이 생각을 주저하고 있었고 두 명의 십이 누구예요? 그치? 경남과 춘행이에요. 화살표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병남과 춘행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글을 읽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특히 5등급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대사 위주로 읽으면서 약간 드라마나 유튜브의 쇼폼처럼 이걸 쳐다볼 때가 있어. 근데 드라마나 유튜브는 뭐를 줘? 영상을 주지, 화면을 주지. 그 화면 영상 대신 소설은 뭐를 줘? 그 대화와 대화 사이에 장면 묘사라는 것, 또 설명이라는 걸 준단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읽은 상태에서 대화의 내용만 백날 첫날 쳐다봤자, 맥락이 이해 안 됩니다. 빠뜨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머리를 조아렸다. 자, 소적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구하지 못하고,
이리 하였습니다. 저희야 상공 만나 사실대로 가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상공이 누군데? 조공자, 아버지, 아버지, 정서조 아버지. 그러니까 소적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구하지 못했다. 진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계모지만 엄마니까 엄마가 잘못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계모라는 거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딸이 있어. 그래서 엄마가 계모긴 해. 근데 엄마 아빠가 막 하다가 엄마가 딸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빠한테 말을 했어. 내 딸이 뭐 이렇게 말을 했어. 야, 상황을 제가 지금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비유를 한 거야. 아빠가 딱이 온 거야. 엄마 말만 듣고. 그럴 때 있잖아, 솔직히. 내 말 안 들어주고 엄마 말만 듣고 빡이 왔는데 그래서 나한테 막 화내고 홀딱 박혀서 쫓아낼 거다 하고 진짜 홀딱 박혀서 쫓아낸 거야,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사이에 딸내미가 하면서, 하다가 말할 타이밍 놓치고 그냥 나와버린 거야, 지금. 상황이 이해돼? 그래서 차마 상궁계 근본을 바로 구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고, 이거 어떻게 말해?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나한테 떡밥 씌운 거야.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 또. 그래서, 저희들이야 상을 만나 사시다고 구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말했어요. 심지어 대공자는 저희 주군이고 은인이시니 숨긴 제도하고 주인을 평생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저희 주인은 점창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혼은 했으나 소조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 간에 어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간에 어지지 못한 사람 누구야? 그렇지. 계모 박씨. 그리고 여기 봐, 저희 주인은 외가에서 조공자 정혼했다. 그러니까, 자, 그 정소조가 조공자와 혼인했음을 밝힌 거다. 혼인이란다. 정혼했음을 밝힌 거다. 요거 일치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의 대화가 길어지면은 그 대화 속에 무슨 말이 있었다 없었다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가 한 말인지 잘 체크해라라고 하는 게 누가 이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인데 네가 한 말로 적어놨는데 그 말에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네가 또 무슨 짓을 해? 본문을 먼저 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본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억으로 문제를 풀어. 이거 본문에 있었어. 그러면서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고 그 누가 말했는지는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데 몸은 기억을 해. 말의 내용은 기억을 해. 그래서 말 내용이 일치되면, 이거 맞는데? 이러고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가 한 말인지도 잘 봐야 돼. 그래서 얘들아. 자, 그다음에,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절을 재에 빠지겠다. 마침내 소절을 정참정 부인 사촌인 박수간의 후실로 위협하고, 자, 그래서 박수간의 후실로 위협. 읽어볼게요. 요게, 자, 계모박 씨가, 요렇게, 계모박 씨가 종서조를 모아놨네요. 그러니까 계모박 씨는 얘를 자기 사촌동생 첩으로 보내고 싶었던 거야. 몰랐지?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 석공 어르신, 할아버지, 정소저의 할아버지, 정소저 조부가 되죠. 형품이 엄습해서 반드시 정권과 더불어 큰 사단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의 형사가 매우 남처해서, 자, 줄 거 보자. 어, 남장으로 받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남장 모티브 나오죠. 이제 남장 모티브 뭔지 알죠? 강가의 이평장 부인은 소조의 부모이신데 그분을 찾아 의지하고자 하셨고요.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적께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고 상공께서 저희 목숨을 세해준 은혜를 만났고 자 주인과 노비 세 사람 살아나니 분골세신 뜻 뭐예요? 골이 뭐예요? 뼈를 갈아서라도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자, 두 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한 말할 것도 없고 줄 거 보자. 정소조의 굳은 절개 아름다운 행동. 정소조가 당대 요구되던 여성의 동목을 갖춘 인물이라는 거죠.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동목. 갖춘.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고요. 자, 계모 박씨는 자유롭지 못해서 이변을 일으킴이 짐작하고 측은했다. 정서녀의 절행이 빼어났다. 자기를 위해서 온갖 고생에 이 지경에 미쳤다. 자, 그래서 하늘이 정한 영분, 천생영분. 용홍 공자 두 눈에 가을물처럼 고운 강채가 어리었다. 자, 처럼처럼 지규죠. 비유법 있죠. 비유를 통해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소설 수많은 거쳐 슬픈 남이 이조생이 위암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랑 정혼했다고. 나랑 그 정원에서 그 정원을 해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계모가 시킨 대로 안 한 거잖아. 그래서 감동받은 거야.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석공이 서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길게 탄식하며 약간 이런 귀여운 작은 나의 아기새 이런 느낌으로 뭔지 알지? 이거는 저 혼자 좀 마음이 들어간다. 네? 영혼이 어, 용, 조용홍이에요. 야가 조공자, 조공자고, 종혼자고, 남주죠, 남주. 오케이? 석공은 또 누구였어? 아빠 님, 여기 보시면 손녀 있거든요. 할아버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이 여기 이르렀으니 설마 어찌하겠냐. 손녀 어린 나이에 효능과 절개 지혜가 모두 갖추어 있으니 왕건 아비와 어리석은 어미의 흉계에서 벗어나 목숨을 부전해서 명철보신. 자, 명철보신. 천하의 사리에 통하고 누구보다 앞서 깨닫는 사람.
부모가 낳아준 몸을 보존하고, 자, 죽은 어미가 남긴 가르침을 이으니, 그래서 유교적 덕목을 잘 지킨 정서적으로죠. 이야기가 흙과 나무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해도 송원한 후에 서로 만나서 부녀가 상봉하는 즐거움을 얻으면 어찌 너를 책망해서 혼인한 것을 그르다고 하겠냐. 모든 일에는 원래의 계획을 변경할 때와 임기응변의 방법이 있다. 이제 조상국이 밖에 와서 너와의 혼인을 완전하게 정하고 너의 뜻을 알려고 하니 어찌 고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양하냐. 내가 네 부모를 대신해서 혼인을 간장한다. 너에게 혼인을 묻는 말이 아니니 너는 다시 이상한 말을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소저가 조상국이 왔단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서 놀라워 부끄러워. 자, 줄 거 볼게요. 옷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 같은 비유죠. 자, 마찬가지 비유로 인물의 외형 묘사하고요. 하나 더. 그다음에 인물의 심리 간접 제시죠. 자, 근데 이 줄이 만약에, 어, 불안하다, 부끄럽다까지 줄 꺼져 있으면 직접 제시야. 줄이 어디까지 꺼져 있는지 잘 봐야 돼. 오케이? 자, 소녀의 도리로 차마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을 못하겠습니다. 까지. 자, 정소조가 자식의 도리를 따르고자 하죠. 이는 자,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조상국은 당세 분자시다. 원컨대 조국께서는 손녀의 보잘것없는 마음을 살펴라. 그런 후 조모와 삼촌의 안부, 동생의 무삼을 묻고는 슬프고 참혹해서 눈물을 흘릴 뿐 속공이 밖으로 나와 조국을 보고 손녀와 묻고 대답한 말을 일일이 전하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자, 지금 누가 하는 말이야? 속공이 하는 말이죠. 속공이 이제 말합니다. 손녀의 마음이 금석 같아서 저희 용렬하고 어리석은 말로 알아듣도록 살릴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조경이 무르치고 탄복하고 칭찬한다. 정서적 예의가 행동은 여자 중에 분자다. 이것은 다 현형은 친구를 높여 부르는 말. 높은 교훈에 힘이 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어찌 아버지 어질지 못하면 한탄하겠습니까? 신부와 의논한 말이 아니다. 자, 현형은 누구야, 그러면? 석공. 조공은 누구야? 시아빠 될 사람이죠. 봐봐, 여기 나와 있잖아. 이와 같은 며느리를 얻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황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겠어? 어.
그러니까 신부와 의논할 말이 아니다는 정서저가 혼인을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석공이 이 말을 옳게 여기다가 소저에게 묻지 않고 혼례를 준비하였다. 자, 석학사, 그러니까 소저에게 묻지 않고 혼례를 준비하였다는 무슨 말이야? 소저는 계속 거부를 하지만, 맞지? 그냥 할아버지가 결혼시키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시아빠가 한 말도, 아유, 그냥 신부는 기특하고 너무 착한 말 하는데 우리끼리 진행시킵시다. 가는 거고, 얘는 날. 자, 그래서 석학사의 부인이 나오고 석권 부인이 정봉자와 함께 나와서 소절을 보았는데, 자, 석공 부인이 전공자랑 함께 소조 봤습니다. 일치 문제 있죠? 서로 붙들고 오열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하던 아들이란다. 아우를 만나니 반갑고 기쁜 듯이 서로 뒤섞여 일어났다. 까지 내용 끝. 작품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는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을 주인공이 헤쳐나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도움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 주변 인물들이 계속 바뀌면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쌍용기 여기까지.